네, 저는 하셀블라드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필름 카메라는 2대 하셀블라드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 하셀블라드 디지털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CFV100C 그거 빌려가지고 써보면서 디지털 하셀블라드가 뽑아주는 이미지 퀄리티나 촬영 경험, 색감 이런 것들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하셀블라드도 당장 구입하고 싶긴 했는데 파산 직전에 회계 상태에 몰린 저로서는 하셀블라드 디지털을 덥석 구입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카메라 유튜버들, 심지어는 IT 유튜버들까지 하셀블라드 디지털을 언박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하지도 못하는 저의 경제적인 무능함과 광고도 받지 못하는 유튜버로서의 처참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 명언 중에서 가지지 못할 바엔 다 부숴버리겠다는 말이 있죠. 하셀블라드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기정사실화 되어가기 시작했을 무렵에 저는 하셀블라드라는 브랜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은밀한 마타도어를 실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하셀블라드를 하셀블러드라고 부르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건 천천히 브랜드의 이미지를 갉아먹기 위한 저만의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전격전을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셀블라드로부터 X2D2를 써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짓을 하기 전에 저 스스로를 멈출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카메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사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컬러와 수직 수평의 대비를 활용해서 넘어지고 시들어 있는 나무와 파란 하늘 아래 초록색으로 우뚝 서 있는 나무의 대비를 노렸습니다. X2D2와 함께 도착한 XCD 35 100mm 렌즈는 아주 굉장한 이미지 퀄리티를 뽑아주는 반면 86mm의 거대한 필터 직경을 가지는데 CPL 필터 없이는 겨울 하늘을 찍지 못하는 병을 가진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작은 지갑을 털어서 CPL 필터를 구입했습니다. 86mm CPL 필터는 정말이지 더럽게 비싸네요. 하지만 촬영을 해보니 덕분에 비교적 뿌연 하늘에서도 깊은 푸른색의 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쯤 되니까 지갑은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뿐. 이 공원은 예상보다 찍을 만한 각이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공원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 언제나 그렇듯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억지로 각을 잡고 찍은 이 사진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오른쪽에 나무와 난간이 없었다면 좀 더 심플하고 괜찮은 사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노란색 잔디들에 초록색이 섞여서 얼룩덜룩한 것은 아쉽지만 전경에 잘려진 나무 구루터기와 먼 곳에 쭉쭉 뻗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뒤에 넓은 산의 실루엣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흑백으로 전환하면 조금 더 나은 이미지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건 단순히 예쁠 것 같다는 허접한 이유로 사진을 찍은 건데 이쁜 것 같긴 해요. 역시나 미니멀한 사진은 언제나 평타치니까. 그리고 하셀블라드의 HNCS는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항상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뽑아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나가면서 찍은 이 사진은 이날의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공원 바로 옆에 보건소를 찍은 사진인데 해를 잔뜩 받은 노란색 벽면과 창문에 짙은 녹색의 시트지가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그에 반해 우측 하단 그림자 속에 위치한 장례식장 주차장이라는 문구의 표지판은 이렇게 화사한 풍경 옆에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리하는 느낌이라 의미적으로 뒤틀려 있는 저의 감수성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장례식장 문구를 보고 나면 녹색 시트지로 꽉 막혀서 내부를 볼 수 없는 창문과 과할 정도로 화사한 노란색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좋습니다. 구도와 색감도 그렇고 시선의 흐름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주차장을 나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지만 많은 경우 항상 마음에 드는 사진은 이렇게 계획 없이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탄강의 강변 같은 곳인 듯합니다.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계속해서 걸어봤지만 마땅히 찍을 것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워커를 신고 갈걸. 모래와 돌들이 신발 안에서 굴러다니는 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20분, 30분 정도 걸은 것이 아까워서 억지로 아무 때나 대고 셔터를 눌러봤는데 네, 디지털 카메라라서 다행입니다. 필름이었으면 2장을 허공에 날릴 뻔했네요. 뭘 찍고자 했는지 알기도 어려운 사진들을 찍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어야만 했겠지만 다리가 아픈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촬영을 해봅니다. 하지만 네, 역시나 엉망진창인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도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픈 다리를 끌고 배에 접근해서 찍은 사진인데 위아래로 확실한 명암 대비가 나타나며 CPL 필터로 물의 반사를 끊어준 덕분에 물 위에 떠있는 배도 잘 부각되고 그나마 조금 더 분명해 보이는 사진은 되었습니다. 역시나 사진은 몸뚱이를 움직여야 조금 더 나아지긴 하네요. 길을 잘못 들어서 보통 좋은 장소를 발견해야 스토리가 되는 건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저는 다음 장소로 부지런히 이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노란색과 주황색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참지 못하는데 길을 가다가 노란색과 주황색을 동시에 가진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차를 멈춰서 촬영을 바로 해봤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X2D2의 전반적으로 차분한 컬러톤 안에서 노란색의 피사체는 치트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진의 대부분은 JPG 원본이거나 약간의 보정이 추가된 정도예요. 이 JPG 이미지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1억 화소의 위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나뭇가지와 전선과 다리의 구조물 표현이 모두 복잡하고 얇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샤픈이 되어서 깨지는 부분 없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흔히 마이크로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운 컨트라스트 표현은 이미지를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크롭의 유연함도 유연함이지만 이런 표현력이 1억 화소의 진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계획했던 두 번째 목적지는 당포성이라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곳이었고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앵글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찍은 첫 번째 사진은 떠나라 국내 여행 백선 같은 제목의 홍보 책자에나 나올 것 같은 사진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위아래로 넓은 하늘과 평원의 개방감이 느껴지고 우측부터 직선과 곡선으로 이어지는 수평적인 흐름 위에 수직적으로 자리 잡은 나무가 시선을 잘 집중시키긴 합니다. 아마 떠나라 국내 여행 백선에 싣는다면 우측의 송전탑은 보정으로 삭제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리와 송전탑이 존재함으로써 높이 자리 잡은 한 그루 나무가 인공 안에서 어떻게 박제되어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외로움, 고립 이런 있어 보이는 느낌 알죠? 두 번째 사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니멀한 컬러 대비는 동일하지만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만큼 좀 더 나무가 높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사진이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데 순광을 받았기 때문에 주황색의 데크와 푸른색의 하늘이 더 강조되면서 시각적인 컬러감이 더 잘 드러납니다. 구도적으로도 좌에서 우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나무를 힘겹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돌담이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당포성에서는 이 언덕 위 나무만을 찍고 돌아섭니다. 그 다음은 두루미 마을인가? 그런 곳인데 여기에 댐이 멋지다길래 촬영하러 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댐을 촬영하는 걸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도 그렇고 반복적인 배열 그리고 좋은 질감 표현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피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 댐을 촬영할 때는 헬기라도 타지 않는 한 대부분 상당히 제한되는 장소에서 제한되는 각도로 촬영할 수밖에 없던데 이곳은 마음에 드는 각도로 댐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댐의 반대편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크게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CPL 필터로 반사광을 살짝 제거하니까 물에 푸른빛이 살짝 들어왔고 저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지층처럼 컬러를 쌓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찍어봤습니다만
네,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을 방금 했던 초소 컨셉의 전망대를 찍었는데 이게 의외로 꽤나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텅 빈 초소가 평화로운 강을 바라보는 구도인데 뭔가 이야기가 있을 법한 느낌이 좋죠. 암튼 두루미 댐은 뒤로 하고 또다시 다음 촬영지로 이동합니다. 산을 올라가면 그리팅맨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 조형물이 석양 때 보면 멋지다고 하던데 저는 석양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오후 시간대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조형물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컸는데 운이 좋게도 역사광으로 떨어지는 해의 방향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조형물의 하늘색 컬러는 하늘의 푸른색 톤과 톤온톤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CPL 필터로 하늘 컬러를 더욱 푸르게 하니까 이걸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발이 드러난 사진보다 두 번째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데 CPL 필터가 더 잘 먹어가지고 톤온톤의 색감 대비가 더 극적이었고 하반신이 날카로운 덤불에 가려서 좀 더 상징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진은 머리가 반짝하는 사진인데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그냥 찍어봤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멋지긴 했는데 날이 좀 뿌예서 시원한 느낌은 좀 덜했습니다. 그래도 강의 컬러가 너무 이뻐서 풍경도 한컷 찍어봤고요. 많이 걸었더니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배를 채우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모카빵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어서 당과 카페인을 모두 갖춘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돌아다녀 봅니다. 영상용으로 들고 온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하는 동안 액션캠을 썼는데 X2D2가 중형치고 생각보다 가볍고 3500 렌즈도 덩치는 큰데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아서 한 손으로 그냥 들고 찍을만 합니다. 이 카페는 한옥 컨셉의 카페인데 꽤나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참 재밌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별건 없어도 저는 한옥 건물의 기와와 겹겹이 쌓여있는 것들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또 특이한 게 이 카페엔 장독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되게 기괴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밥을 먹고 이동하는 길에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폐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인공물이 쓸모를 다하고 다시 자연물과 융합되는 그 기묘한 경계선상에 있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진은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뒤쪽에 멀리 보이는 묘지 같은 건 좋았지만 비닐하우스들이 걸리는 건 아쉽습니다. 네, 이 다음 목적지는 제인폭포입니다. 이곳저곳 들르느라 예상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오게 됐어요. 그래도 꽤나 해가 이쁘게 떨어지는 시간이긴 합니다. 넓은 평야를 보니까 엑스펜 모드를 활용해보고 싶더라고요. X2D2는 11656픽셀의 장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엑스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드럼 스캔한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놀랍게도 가격도 그렇고요. 엑스펜 모드로 찍은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드는데 완전한 모노톤으로 촬영된 이 사진이 그 덕분에 독특한 지형과 텍스처, 패턴을 극대화하면서 뭔가 낯선 느낌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X2D2의 엑스펜 모드는 굉장히 쉽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거든요. 덕분에 엑스펜 모드로 찍다가도 세로 각을 보면 엑스펜 모드를 바로 해제하고 세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텍스처, 색감도 좋지만 절벽에 홀로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는 상징적입니다. 나뭇가지에 마구 걸쳐있는 시든 풀들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처럼 바람에 날리며 주인공의 시련이 강조되는 모습인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다만 막상 제인 폭포에 도달하니까 이미 폭포는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위에서만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으로 돌아오며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어봅니다. 당최 뭔지 알 수 없는 구조물들과 잘 조성된 휴식 공간들이 길 하나를 두고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 휴식 공간의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RGB의 컬러 조합이 상당히 톤 다운 되어서 산뜻하면서도 조화로운 느낌입니다.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급한 대로 주변을 돌아보며 몇 장의 사진을 찍어봅니다.
결과물은 좀 아쉽네요. 이 다음 촬영지는 고분군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작은 고분군이었습니다. 찍을 각이 딱히 안 나와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고분들과 먼 산의 중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별로네요. 이제 해가 지기 전 마지막 촬영지인 호로고로입니다. 붉은 빛으로 물드는 해질녘의 호로고로는 꽤나 멋지긴 했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각을 찾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가 있을 때 찍을 마지막 촬영지라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이 사진은 가로와 세로를 각각 가로지르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꽤나 마음에 듭니다. 미니멀한 컬러의 대비도 좋고 질감의 표현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 중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노을 사진을 그닥 잘 찍진 않는 편이지만 이날의 태양은 꽤나 멋지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넓게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촬영을 해봅니다.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어스름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을보다 이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시리도록 차갑게 표현되는 하늘이 잘 나타나는 때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아워가 주는 색온도는 적막함과 서늘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헐벗은 나무 한 그루와 우측에 끝없이 이어져 있는 전신주들의 대비는 보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제는 해가 져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진 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파주에서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평일 저녁 애매한 시간에 손님은 저뿐이었는데 밥도 맛있었지만 가게가 꽤나 인테리어건 아우테리어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셀블러드 X2D2는 무려 10스톱의 손떨방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이 카메라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사진들은 8분의 1의 셔터 스피드인데 한 장씩만 찍고 확인을 했음에도 둘 다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찍혔더라고요. 하지만 고작 8분의 1초로 제가 놀란 것은 아닙니다. 셔터 스피드 1초로 찍은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 멋진 네온 사인과 주차장의 픽업 트럭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요. 참고로 블랙미스트 필터를 착용하고 찍었는데 1억 화소와 블랙미스트의 조합은 아주 부드러우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진을 잘 구현해줍니다. 이 이후로 야경 사진은 모두 블랙미스트 필터를 착용했습니다. 아무튼 1억 화소 카메라에 1초 핸드헬드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사진은 심지어 65mm로 줌을 땡긴 후에 셔터 스피드를 2초로 놓고 찍었습니다. 단 2장 만에 흔들리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건 인상적인 걸 넘어서 놀라운 수준입니다. 손떨방 성능에 깜짝 놀란 저는 좀 더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근처에 있는 파주 출판도시로 갔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출판도시에 출사를 와본 건 처음인데 다행히도 불이 켜진 건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역시나 셔터 스피드 2초로 찍은 사진이고 차들이 자꾸 지나가서 몇 장 더 찍기는 했지만 35mm 초점거리로 2초는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1억 화소의 중형 센서이기 때문에 손떨방 스펙이 10섭이라고 해도 실사용에서 체감은 훨씬 떨어질 거라 여겼고 그닥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하셀블라드는 갑자기도 제가 써본 모든 카메라 중에 최고의 손떨방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됐습니다. 이제 대부분 불이 꺼진 파주 출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어봅니다. 이 사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카페 내부는 마치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 사진도 마음에 듭니다. 앞에서 보였던 따뜻한 컬러와는 다르게 차가운 조명으로 인한 창백한 모노톤의 색상과 강한 컨트라스트가 깊은 어둠을 더 극대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흔한 사무실과 주차장 풍경이지만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 하나요? 이렇게 기괴한 느낌으로 연출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하셀블라드 X2D2를 들고 하루 동안 출사를 다녀왔습니다. 제 맥북이 좀 비명을 지르는 것을 제외하면 화소, 색감, 손떨방 등 저의 풍경사진 프로젝트에 이보다 더 좋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내장 저장 공간이 1TB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심심찮게 메모리 카드를 챙기지 않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어느 멍청이에게 아주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니 저처럼 거대한 셔터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하는 작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카메라의 리프 셔터 사운드가 다소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마 저의 개인 작업이 주로 풍경 위주로 진행되는 한 필름에 이어서 디지털도 하셀블라드 강점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